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 최초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인터뷰를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부에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감독과 선수의 불협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또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몇몇 이 월드컵에 직접 취재를 갔던 분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 네.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비리 제보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축구협회 관련된 제보들 받고 있는데 어제 이 발언을 공개해서 굉장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에,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 불협이 있었다. 안진용 기자님, 뭡니까? 싸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저거는 진종호 의원의 주장이고 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들을 비롯해서 일부 현지 취재진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기자단들이 공식 사과를 했고 축구협회에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놓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인터뷰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주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놓고 홍명보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에 축구협회에서도요, 이 취재진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취재진의 음성,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부적절한 이 발언, 일부 욕설이 담기면서 축구협회도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건이 그래서 좀 일단락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임조혜 변호사님, 보니까 그때 이게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당시에도요, 손흥민 선수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이 병역 면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롱 섞인 그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체코전 승리 직후에도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 믹스트존 인터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문제는요, 그 이후입니다. 멕시코전 이후에서부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단 인터뷰 재개하라라는 입장을 펴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인터뷰를 보이콧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인터뷰를 재개할지 여부를 두고 선수단 내 그리고 감독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팀 내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공전에 있어서 이재성 선수가 선발로 뛰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교체 투입된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새로운 분석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종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앞으로 이 내용 맞는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경기 이후에 인터뷰를 하지 않고 가서 당시에 기사들도 이렇게 제목이 이랬을 것 같아요. 손흥민 인터뷰 패싱 이런 기사들 나오긴 했잖아요. 보니까 이게 맞다면 또 이유가 됐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체코전 승리 직후였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구분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건 공식 기자회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믹스트 존에서 취재진과 임의로 하는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믹스트 존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는 의무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공식 기자회견에는 의무지만은 이런 믹스존 인터뷰 같은 경우는요, 따로 이렇게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제재나 벌금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놓고서는 과연 손흥민 선수의 그런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감정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월드컵 본선 무대입니다. 누구보다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험담이 공개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협회 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이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선수들과 협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짓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이 정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거였다면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죠. 즉 향후 어떠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때 과연 이 부분 역시 유감 표명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분이 상할 수 있고 인터뷰에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이 상황을 누가 정리해야 되죠? 그게 바로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텝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런 일이 물론 진정호 위원의 주장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로 벌어졌다 했을 때 과연 이런 감정의 부분을 직접적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 출전에 반영을 시키는 게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당겨 가볼게요. 남아공전 패배 이후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선수들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준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이 무슨 일이 있나라고 취재진들도 생각을 했었죠. 또 뒤에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멕시코전 때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했지만 선수단 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4년 때 내가 감독할 때 지금의 50배 정도는 어려웠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무슨 일이 좀 있긴 있었나 보다 했는데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추측, 예측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또 팀의 경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런 뒷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조금 전에 안진용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구 전문가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불협화음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로마 전쟁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앞에서 끌잖아요. 선수들이 스스로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메시가 지금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 메시와 나이샤가 별로 안 납니다. 어허. 늘 메시 얘기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나는 메시와 함께 이렇게 대표팀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너무나 영광이다. 너무 행복하다. 예. 고맙다. 네. 그렇게 존중을 해요. 유연성이 왜 없어요? 아직 감독이 왜? 그러면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은 밥 먹을 때 얼굴 마주치면 밥 먹었니? 야, 왜 컨디션 어떠니? 예. 그죠? 교체돼서 나올 때 보셨어요? 그 한 동작, 한 장면,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얼굴을 보면 예.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저 팀은 감독과 선수가 불편하구나. 하지만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논란 아직은 주장에 또 머물고 있고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당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선수단을 이끌고 화합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지는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축구이신 메시와 아르헨티나 감독을 비유로 들면서 홍명보 감독이 유연성을 좀 더 발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아까 말씀의 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신문성 교수가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메시랑 아르헨티나 감독이 얼마나 친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어떤 불화 혹은 불협화음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메시는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더 많죠. 오히려 메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짰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볼 때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 간에는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게 표면적으로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자, 홍 감독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 팬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홍명보호를 지켜왔거든요.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과거 발언 때문입니다. 일단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때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신인 때였죠. 그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손흥민이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잘하는 선수와 자신을 희생해 주변을 좋게 만드는 선수가 있는데 전자가 손흥민이다. 즉 자기는 잘하는데 자신은 희생할 줄 모른다는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처음으로 발탁이 됐죠. 발탁됐을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기에 뽑았다. 이건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표팀의 수장으로서 선수 한 명을 뽑을 때는 내가 어느 지점,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정확한 판단이 있을 때 뽑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길래 그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뽑았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수가 다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감독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선수를 더욱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각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 특히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전 감독이 혹시라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 자격지심을 보인 것 아니냐. 그게 이번 대회 경기 운영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주장,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홍명보 감독의 어떤 입장 저희가 만약에 보내주신다면 충분히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요, 이 불협화음 사태, 논란, 사실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런 갈등 처음이 아닙니다. 기시감이 있습니다. 시계를 조금 돌려보면 2024년입니다. 아시안컵 당시 이 대표팀의 주축, 그때도 손흥민 선수였고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큰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 대표팀 은퇴까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만 했다면 그만 할 것 같았어요. 진짜로 거의 뭐 그런 심경이 진짜 코앞에까지 갔고 저와 축구 팬분들의 약속이잖아요. 약한 생각을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민재가 얘기했듯이 대가리 받고 하겠습니다. 강인 선수도 한 단계 선수로서 성장하는 부분들을 매번 느낄 수 있어서 같이 플레이하면 정말 즐겁고 네, 딱 2년 전이군요. 저때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기억이 막 나는데 혈기왕성한 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이 있었죠. 불협화음 논란인데 당시에는 그래도 두 사람이 좀 빨리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이후에? 그렇죠. 2024년도 아시안컵 당시에요. 요르단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선수단 간에 일부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탁구장에서 손흥민 선수와 싸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전해졌고요. 이 갈등은 금방 봉합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올라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 선배에게 깍듯하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문제가 된 거는요. 이 갈등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아하. 대한축구협회에서도요. 정말 빠르게 이 해당 갈등을 인정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 역시 본인의 어떤 전술 부재에 대한 책임을 일부 선수와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 협회가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도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네, 당시의 감독이었던 이 클린스만 감독, 선수들을 보호하긴커녕 아시안컵 탈락 원인을 이렇게 불화설, 선수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더 공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죠. 이번 월드컵에서 오랜만에 만난 두 선수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챔피언 축하해. 잘해. 언제 왔어 지금? 병원. 머리 왜 이래? 괜찮나? 피곤하지? 축하한다. 의견 충돌 있을 수 있는데 뭐 화해하고 실제 뭐 나중에 경기력으로까지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잘 성장한 것 같은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뭐 이재성 선수가 인터뷰를 보이콧한 것, 그리고 이게 남아공전에 실제 선발에서 제외된 거랑 관계가 혹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터뷰를 안 하면 경기에 못 뛰나? 인터뷰를 보이콧하면은 선발전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영향을 미쳤을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앵커님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학창 시절에 한 반에 한 40명 정도 있죠. 네. 40명과 모두 연락하고 친하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표팀 안에 승선에 있지만 그들 안에는 더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빨리 매듭 짓고 봉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이강인 선수와의 논란 직후에 더욱 성장하는 이강인을 보고 있다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바라보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후배로서 선배와 좀 더 관계를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진종호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로 그런 어떠한 논란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을 잘 봉합하는 게 감독과 코칭 스텝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는 경기입니다. 경기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지금 경기력이 누가 제일 좋을지 놓고 봤을 때 이재성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도 한국 축구에서 이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납득할 수 없게 빠졌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화면 보면은 자, 입모양 기반 추정이긴 하지만 중간에 저렇게 쿨링 타임 때 이강인 선수가 재성이 형 지금 넣어야 돼. 안 바꾸면 늦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즉 선수 달기에는 서로의 필요, 어떤 선수가 어느 지점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그걸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성 선수는 끝내 뛰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인터뷰 문제의 당사자죠. 결국은 전반에 뛰지 못하고 후반에 투입됐고 최종적으로 골을 넣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패배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서 전체 대표당 선수들의 이런 기량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스텝이 먼저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종호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감독을 포함한 이 코칭 스텝들의 미흡한 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만약에 AI 저 장면, 저희가 구현한 저 장면이 맞다면 선수들 사이에서 경기를 함께 못 뛸 만한 그런 이유 같은 건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이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직후에도 이 감독 측에서 물러나면서 당시 사퇴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인들의 이름을 등장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축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면서 축구를 해왔었고 또 이 지도자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2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많이 성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신 장군, 사즉 필생, 생즉 필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12척, 11 플러스 1. 감독 그렇네요. 축구도 11명, 딱 12명, 12척. 이순신 감독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 좀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 인터뷰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직후에 감독을 내려놓으면서 또 했던 이야기죠. 아마도 백의종군, 그러니까 내가 지휘고와 여부 막론하고 관직 내려놓고 나라를 하나 위해 내가 축구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사실 여론 좋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번과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번에 이 사퇴를 하면서 남긴 기자회견보다는 당시가 전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었던 답, 도대체 왜 이렇게 선수 기용을 했는지, 왜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SNS에 올렸었던 그 소감이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문에 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됐던 이재성 선수가 여튼 있게 SNS를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참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최초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인터뷰를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부에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감독과 선수의 불협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또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몇몇 이 월드컵에 직접 취재를 갔던 분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 네.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거리였어요. 서영우 의원님. 네. 일부 언론 보도 혹은 진정호 의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마치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것들이 인터뷰 여부를 두고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갈등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왔는데 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일단 좀 저는 그 진종호 의원께서 체육인 출신이고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스포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답을 했을 거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에 다녀온 기자들한테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취재 종합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목소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라쇼몽 이펙트라고 아시죠? 그 영화 아가씨를 보신 분들 다 경험하실 텐데 예. 똑같은 사실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굉장히 다르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이번 일도 사건 하나가 벌어졌고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예.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일단 손흥민 선수 그 뒷담화 논란이 대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선수단에서 인터뷰를 거부했던 것까지 팩트고요. 그러니까 의견과 생각 빼고 네. 팩트는 딱 그 인터뷰 논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팩트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이게 빠르게 뭐 사과라든가 어떤 이런 벌어진 일들을 무마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 해당 언론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선수단에서 원했던 뭐 사과라든가 해명이라든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약간 예. 좀 지연이 됐고요. 그 과정에 선수들의 어떤 오해가 좀 깊어지면서 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쪽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원래 매일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그렇죠. 또 경기 당일에도 경기 후에 믹스존에서 인터뷰 같은 거 진행이 되는데 예. 그게 점점 이제 줄어들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협회 또 언론, 선수단 각자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예. 문제는 이게 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했느냐 예.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게다가 최종전 남아공전 때 예. 마치 이것과 연관된 상황 속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 선발 라인업 구성을 바꿨다. 예. 이게 추측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나름 취재를 해봐도 이게 꼭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지금 너무 확언을 하셔가지고 네네. 좀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이런 이슈를 지금 키우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약간 가십성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종호 의원도 확실히 이렇게 단언하지 않았지만 네. 본인이 이제 보도를 종합해보고 제보 받은 내용을 봤을 때 코칭 스태프 혹은 단장과 손흥민 선수 간의 인터뷰를 하냐 마냐를 두고 어쨌든 의견 차이는 있었던 건 분명하고 네. 그 과정에서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조율이 안 된 것 자체는 팩트지만 그게 경기력이나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의 출전 여부에 직접적으로 가는 건 비약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대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성적이 나왔으니까요. 다만 그 이유 중에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는지 정말 이것 때문에 선수단에 뭐 분열이 생기고 또 감독의 선수 기용에까지 연결이 되는 이게 좀 영향을 미쳤는지 예.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비약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내부적으로 더 증언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뭔가 확실한 얘기들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너무 우리가 억측을 하면서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분 네. 혹은 뭐 항명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선수단 분위기가 약간은 어수선했던 것도 그것도 사실이니까 네. 나중에 이런 것도 좀 되짚어보긴 하긴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좀 제가 짚고 싶은 건 뭐냐면은 멕시코전이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도 중재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다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되는 과정에서 권위에 많이 손상을 입었잖아요. 예.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팬들의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라커룸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선수들을 한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을 대회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사실 감독이 1번 영역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국내 감독을 영입한다고 했던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예. 홍명보 감독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매니지먼트, 예. 뭐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것들의 손상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대회 중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회 내내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운명의 남아공전에 100% 오롯이 완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느낌들이 지울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제보 증언들이 나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최대치인 이 와중에 바로 직전 월드컵을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Necessitamos ainda ter maior conhecimento daquilo que são os nossos jogadores e trabalharmos para alcançar esse objetivo, mas não deixa de ser o objetivo imediato que temos, que será a Taça da Ásia. E acima de tudo agradecer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4 anos e deixar também perante o povo coreano um agradecimento. 맞아요. 서영우 의원 아까 말씀처럼 진단 똑바로의 처방이 나오는데 이런 진단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 이거 문제 한두 사람 책임이 아니고 감독과 선수 간 신뢰를 쌓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저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벤투 감독은 예로부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 왜냐하면 늘 비슷하고요. 원론적인 얘기 위주로 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시기가 이래가지고 좀 심상치 않게 들리지만 되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당연한 해요. 얘기고. 벤투 감독은 저런 원칙을 임기 내내 지켰고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자신이 한 말대로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가장 원팀이었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벤투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벤투 감독 이후에 좀 감독이 수시로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거나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 시기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말 모든 걸 돌아보고 새롭게 땅을 다질 그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한두 사람 책임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시점상 또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벤투 감독이 웬만하면 센 발은 안 하는데 과거요. 그러니까 2022년에 거의 물러날 때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협회는 돈과 스폰서가 전부고 대표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 떠나고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4년간 4명이나 바뀌었다. 땜지식 운영도 문제지만 뭔가 협회가 선수단에 완벽히 경기에만 집중하기에는 안 놔둔다 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 때가 일단 재계약을 안 하기로 하고 월드컵을 나가기 직전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벤투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느꼈던 것들을 저 때 이제 몰아서 얘기를 이제 한 거겠죠.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만 우리가 대표팀 감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또 스폰서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대표팀의 경기력을 내기 위한 선택들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뭐 출정식도 없이 간다거나 스폰서십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대회에 집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벤투 감독의 지적은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영우 의원이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있었던 홍명보 감독의 장악력의 약간의 문제들 혹은 반면 벤투 감독은 어쨌든 그 유명했던 선수들을 다 한번 일사불란하게 원팀으로 만들었는데 확실히 홍명보 감독보다는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 중에 내가 지도한 선수 중에 가장 훌륭한 프로 이런 표현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네, 얼마 전에 벤투 감독이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로 베스트 11을 꼽았는데 맞아요. 거기에도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 선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크고 그중에서 손흥민 선수와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상당히 신뢰했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모든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겠지만 특히 팀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봤듯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언급했던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한데 언론사에서 일찌감치 조기에 인정하고 뭐 사과를 했거나 아니면 협회에서 중재를 좀 빠르게 잘했거나 아니면 선수단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걸 그냥 넘어가는 선택을 했다거나 분명히 여러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놓쳤단 말이죠. 초동대처만 똑바로 했을 때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감독과 주요 에이스 선수와의 관계가 좀 허심탄회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벤투 감독을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확실히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와의 벤투 감독의 합과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의 합은 어쨌든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서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벤투 감독도 축구협회 얘기 한두 사람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축구협회를 쇄신하라면 결국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200~300명 간선제를 뽑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회장, 수장도 직선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벌써부터 팬들한테는 회장도 뭐 경영인, 기업인 말고 뭐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나 뭐 이런 과거 레전드들의 이름이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인 출신이 회장을 맡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아하. 또 이것도 하나의 단체고 또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조된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시점에 누가 중요할지를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다만 직선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후임 회장 선거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그게 최선일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다수가 뽑는다고 해서 늘 좋은 선택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왕 공론회장에 나왔잖아요. 이 회장, 뭐 대한축구협회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체코전 끝난 직후에 사회적으로 너무 밝은 기운이 도는 그 하루를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그땐 뭐 30위간 못 간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고 예.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축구라는 것이 냉정하게 보면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다이나믹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된 상황에서 모두가 조금씩 좀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서영욱 의원과 비슷한 생각이어서 꼭 직선제가 도깨비방망이도 아닐 테고 실제로 정부가 축구협회 이런 거 저런 걸 문제점을 다 개입한다고 해서 완벽히 다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 문제는 또 축구협회가 그만큼 폐쇄적이어서 과거에 문체부가 축구협회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피파의 명분 삼아서 뭔가 그 감시망을 피해가는 적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피파에서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대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해석할 때는요. KFA가 워낙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피파를 방패로 좀 내세운 거고요. 예. 실제로 정말 아주 심한 정도의 간섭이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제재가 오지 않고요. 뭐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란 관련된 것도 그렇고 미국이 이걸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냐 아니냐 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파가 이걸 뭐 무조건 정가의 부도처럼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걱정될 수준으로 뭐 정부에서 끼어들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 오늘 새롭게 불거진 여러 의혹 참 되짚어본 되짚어볼수록 결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참 안 좋았습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